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성탄절부터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오른다니까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최저 기온은 영하 5.6도고요.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고 내일부터 다시 칼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오늘 잠깐의 포근함을 잘 즐겨야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 이런 날씨에 따뜻한 실내에서 저희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첫 이야기는 정치권의 신뢰 위기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거의 매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의혹부터 시작해서 차남의 대학 편입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정황, 심지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나왔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특혜 수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첩보 업무에 의원실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어요. 의혹이 가지수도 많은데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구체적이라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네. 김 원내대표는 일단 해고된 보좌진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30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이 많은 의혹들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사안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법적으로는 역시 국정원 채용 개입이나 첩보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지점에 주목해야 해요. 이 모든 의혹을 관통하는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권력의 사유화요? 네, 단순히 개인의 비리나 갑질을 넘어선 문제라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와 그에 속한 인력, 즉 보좌진이나 지역 조직을 완전히 개인 소유물처럼 여겼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의 진위 여부보다 그 근저에 깔린 인식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권력의 사유화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공직자 개인의 윤리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자체를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 문화에 있거든요. 이번 사건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스캔들로 잊힐지가 우리 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권력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는 비단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제계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이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비슷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네요.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인데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대응 방식이 논란을 키웠죠. 그 셀프 조사 결과 발표 말이죠. 네,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출자는 특정했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심지어 유출자가 숨긴 노트북을 잠수부까지 동원해 먼저 찾아냈다고 발표했죠.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살인사건에서 경찰 몰래 시체를 옮긴 격이라는 비유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대기업이 왜 이렇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그들의 계산은 뭘까요? 아마 두 가지를 노렸을 거예요. 첫째는 사태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종결시키려는 속도전이죠. 외부 조사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우리는 이 정도의 능력과 기술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도박이에요. 위험한 도박이다. 네, 단기적으로는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거든요. 지금 정부가 10개 부처 TF까지 꾸려서 대응하는 걸 보면 쿠팡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죠. 결국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다 소비자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무서운 건 벌금이 아니라 소비자의 외면이니까요.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은 냈지만 청문회는 불출석한다고 하니 이 신뢰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신뢰가 흔들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부는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적 신뢰를 쌓기 위해 아주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죠. 네, 국내 투자 복귀 계좌라는 걸 신설했어요.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는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미국 주식으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요? 그럼 양도세가 22%, 즉 2,200만 원을 내야 하죠. 네. 하지만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만 보유하면 매도금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1,1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라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죠. 급등하는 환율을 잡기 위한 단기 처방인 셈입니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죠? 진짜 자산가들은 다른 가족명의 계좌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는 분명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 속에서 연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네, 산타랠리는 연말에 소비가 늘고 투자자들 기분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네. 국내 분위기는 좋지만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월가에서는 오히려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투자 공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건데요. 공식이 바뀐다니요? 지금 S&P 500 지수 같은 대표 지수가 소수의 거대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에 너무 심하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건 더 이상 안전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혁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면서 이제는 묻지마 지수 투자가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개별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경제의 전쟁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네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번엔 드론 시장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1위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를 포함한 모든 외국산 드론의 승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 조치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더 큰 체스 게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방금 월가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이 AI가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이름부터 거창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주도하는데요.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같은 24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았어요. 빅테크들이 다 모였네요. 네, 이 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정 상급 AI 모델을 국가 안보나 에너지 연구 시설에 직접 이식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국가가 직접 가져다 쓰겠다는 거네요. 목표가 뭔가요? 반도체, 바이오, 핵융합, 양자 컴퓨팅 같은 6대 핵심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AI를 더 이상 상업적 도구가 아니라 20세기의 핵기술처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예요. AI가 진짜 과학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서막이 오른 거죠.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발목을 잡는 게 전기가 부족하다. 나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문제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역설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미국 곳곳에서 심각한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항공기 제트 엔진을 개조해서 자가 발전을 하거나 환경 문제로 폐쇄했던 낡은 화력발전소까지 다시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전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이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AI 혁명의 진정한 승자는 최고의 알고리즘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기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 대상은 다른 IT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기술 지도가 아니라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치열하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자체 GPU를 탑재한다고요? 네, 차세대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죠. 네. 여기에 자체 설계한 모바일 GPU, 이건 그래픽, 즉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미술 감독 칩인데 이걸 처음으로 탑재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술과 정치,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문화 소식도 살펴보죠. K컬처의 힘이 우리 문화유산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있네요. 네, 조선왕실 등이라는 상품이 출시 10분 만에 완판되는 등 국가유산진흥원의 문화상품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덕수궁에 새로 문을 연 K헤리티지 스토어는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궁궐 풍경을 즐기는 경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 성수동에서는 아주 따뜻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스위쉐어라는 나눔 캠페인인데요. 구세군 자선 냄비를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아, 어떡해요?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같은 겨울 간식을 사 먹는 소비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 거죠. 요즘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 문화를 참여와 나눔의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치와 경제계의 신뢰 위기부터 새로운 투자 공식을 요구하는 경제전쟁터,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 AI의 빛과 그림자까지. 네.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AI 기술이 과학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와 동시에 바로 그 기술을 뒷받침할 현실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향한 질주가 현실의 발목을 잡는 이 아이러니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에서 떠오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미국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처럼 인류는 AI를 통해 미래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AI 붐이 심각한 전력난을 일으켜 낡은 화력발전소까지 다시 가동하게 만들고 있죠. 여기서 드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적인 질주가 혹시 바로 지금 당장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디지털 세상의 발전 속도를 현실 세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